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바둑계 상금순위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영감을 얻어서 다른 분야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둑은 맨 마지막에 넣었고요. 자, 우선 야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이 이대호 선수네요. 25억 원입니다. 반면에 10등이 민병헌 선수 1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 선수들은 실제로 이제 연봉 외에 사실은 계약금이라고 FA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제하고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법니다.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도 4년에 150억이기 때문에 연봉은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약금을 연봉에 포함을 한다면 37억 5천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되겠고요. 다음이 축구 선수입니다. 이제 2019년 연봉 순이에요. 2020년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14억이 조금 넘어서 1등, 해철순 선수가 8억이 조금 넘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20년 연봉이 19년보다 낮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낮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일단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질 줄 모르고 19년에 약간 호황인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는 일단 팀에 셀러리 캡이 걸려 있어요.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게 뭐냐면 각 팀마다 이 정해진 연봉 내에서 선수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고 25억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을 한 선수한테 너무 몰아줄 수가 없는 구조고요. 1등이 7억 원, 김종규 선수, 10등이 김지환 선수 4억 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받고 있네요. 역시 팀 리그인 만큼 아무래도 연봉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셀러리 캡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KPGA 남자 프로 골프가 되겠습니다. 저기 미국은 비교하지 않을게요. 1등인 김태현 선수가 5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10등인 함정호 선수가 2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 농구 같은 경우는 아니 골프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대회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취소가 된 대회도 많고 물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구, 축구, 농구 이런 쪽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아예 받지 않는데 반해 골프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크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LPGA입니다. KLPGA 여자 골프가 되겠고요. 1등인 김효주 선수가 8억 원이 조금 안 되고 10등인 이소미 선수가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요.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끝나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여자 골프 선수가 남자 골프 선수보다 상금이 더 큽니다. 다음 남자 배구 선수들 연봉이 되겠습니다. 역시 셀러리 캡이 걸려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남자 배구만 해도 남자 농구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남자 농구가 정말 지금 악화일로거든요. 관중도 안 들어오고 인기도 없고 심지어는 충격적으로 바둑과 시청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0.19%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담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셀러리 캡 자체도 남자 농구보다 지금 남자 배구가 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1년에는 34억 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1등인 황태기 선수가 7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10등인 박상하 선수가 3억 원이 조금 넘네요. 역시 팀리그답게 연봉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배구 선수입니다. 셀러리캡 26억 원입니다. 남자 배구와 큰 차이가 없네요. 1등인 양유지 선수가 7억입니다. 1등인 김수지 선수가 3억 원 정도입니다. 자, 프로기사 상금입니다. 얼핏 딱 봐도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하죠. 물론 이제 여기 보시는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LG배에 지금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신진서 프로 같은 경우도 응시배 4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전년도에 끝난 상금을 받아온 것도 있고 그리고 바둑계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대회 축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핑계댈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없어진 것도 몇 개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올해 취소된 대회가 뭐 농심 백산수배 시니어 단체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기려고 했던 세계대회가 취소된 영향도 있습니다만 바둑리그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심배도 다 진행을 했고 LG, 삼성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리그도 다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지금 상위 랭커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지금 그래프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등인 변상일 선수가 3억 원 조금 넘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 대회, 즉 한국기원 주체가 아닌 한큐에서 주최한 TWT배 우승 상금 1억 원이 넘는 것까지 지금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걸 빼버리게 되면 김지석 프로와 비슷한 상금이 되겠죠. 4등인 김지석 프로가 2억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10등인 김명훈 선수는 6,500만 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상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땐 말로 신진서 박정환 프로가 지금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각 분야 1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위 야구 이대호 선수 25억입니다. 역시 대단하죠. 그리고 2등이 축구의 김진수 선수입니다. 14억이 조금 넘습니다. 3등이 바둑이에요. 이걸로만 놓고 보면 바둑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바둑이 그리 나쁘진 않은 상황이긴 하고 남자 골프 김태훈 선수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아니 2배가 넘죠. 2배가 넘는 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등으로 가면 좀 이제 5등입니다. 야구는 뭐 그냥 손아섭 선수 20억, 야구는 넘사벽이니까 빼야 돼요. 라고 야구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5등, 그 다음이 최철준 선수입니다. 축구에. 대략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여자 골프의 박민지 선수가 5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마지막에 꼴찌 최정 프로가 2억 원입니다. 자, 보시면 야구 빼고 보더라도 기울기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축구, 골프, 배구, 농구에서 그래프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다가 여자 배구, 남자 골프, 바둑으로 쭈르륵 떨어지고 있죠. 쭈르륵 떨어지고 있고 5등만 해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압도적인 꼴찌. 역시 상금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최정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여자 바둑대회가 몇 개가 좀 취소가 되면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년 상금처럼 한 3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자 골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여자 배구 앞에서 딱 막힙니다. 다음 보실까요? 10등입니다. 일단 뭐 야구 민병헌 선수 12억 5천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참담합니다. 자, 우선 여자 골프가 4억 원 이소미 선수 그 다음이고요. 김지환 선수 농구 4억 원. 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3등이. 남자 배구 한 3억 한 5천 좀 넘겠네요. 박상화 선수. 여자 배구 박힘수지 선수 3억 조금 넘을 것 같고. 함정호 남자 골프 2.1억입니다. 근데 김명훈 프로가 6,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꼴찌인데 지금 1, 2, 3, 4, 5, 6등 바로 위의 등수와 비교하면은 바로 위의 등수랑 비교해도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첫 번째로 든 느낌은 일단 상금 쏠림 현상이고요. 당연히 상금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상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일단 실력 차이가 좀 난 것이 아닌가, 실력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골프, 물론 뭐 다른 분야는 팀 스포츠니까 제외하더라도 골프 같은 경우 1등인 김태훈 선수가 10등인 함정호 선수보다 꼭 잘 친다 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큰 대회인 3억 원짜리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그 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 배탈이 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등수 바깥으로 밀려나서 컷오프를 당하게 되면은 함정호 선수보다 상금이 밑입니다. 5억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대회가 우승 상금이 3억이니까 그 대회를 빼고 나면 2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바둑 같은 경우는 1등인 신진석 프로와 10등인 김명훈 프로는 엄연히 실력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도 승률이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고 랭킹 포인트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실력 차이가 조금 이제 그 기사와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역시 그 상금 쏠림 현상은 우승, 준우승에 상금이 몰려 있는 것을 많이 일단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쁜 현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골프를 즐겨보는데 골프도 우승 상금에 이제 점점 몰아주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지금 초청년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 분야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신진서, 박정환, 커제, 그리고 최정 프로까지 바둑계는 이 4명의 기사가 나와야 이제 화제가 되거든요. 이 4명의 기사가 4명의 기사만 불러다 놓고 뭔가 대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초청전 형식이 늘어날 것 같고 이미 그런 현상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쏠림 현상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 상금 쏠림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좋게 된다면 신진서 프로가 뭐 한 20억 벌고 김영훈 프로도 한 2억 벌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그런 날이 올지. 사실 저는 이제 그 이창호 키드 세대고 누가 뭐래도 이창호 구단이 97년에 상금 10억 원을 벌어서 그걸 보고 이제 바둑을 하기 시작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1년은 일단 바둑계가 점점 더 잘 돼서 신진서 프로도 많이 벌고 그리고 10등, 5등 선수도 더 많이 벌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도 많이 바둑 사랑해 주시고 동교의 바둑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